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로렌츠 힘이 구심력에 역할합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원운동의 상황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활용, 좀 더 여러 상황에 로렌츠 힘이 적용되는 이제 적용이 되는지, 또 시험 문제에서도 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분이 하나에 해당되고, 다섯 가지 로렌츠 힘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첫 번째는 속도 선택기예요. 자, 속도 선택기는 뭐냐면, 자, 자기장이 일단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위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는 극판이 있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플러스극, 밑에가 마이너스극. 그럼 전기장이 당연히 형성되어져 있어야 되죠.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자,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교차되어져 있는 공간에 플러스 대전입자를 내가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입사할 거예요. 입사를 시키겠습니다. 전하량은 얼마라고 할 거냐면, 자, 플러스 Q라고 할 거고, 자, 우리 질량은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중력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중력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쭉 해서 등속 직선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등속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 등속 직선 운동은 항상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합력이 0이라고 하는, 자, 요 상황들 떠오르셔야 되죠? 등속 직선 운동은 합력이 0입니다. 그럼 이 대전입자는 도대체 어떤 힘들이 작용해서 합력이 0이시면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대전입자 플러스예요. 전기장 속에 있으면 전기력을 받죠.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대전입자이기 때문에 자, 아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요. Q2라고 하는 전기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장 때문에 로렌츠을 받습니다. 우리 로렌츠는 항상 손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서, 로렌츠 자기력은 우리 오른손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플러스 대전입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대로 오른쪽, 그렇죠? 해줘야 되고, 그렇죠? 제 화면상으로 얘기하면 반대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림 보면서, 화면 보면서. 플러스 대전입자 오른쪽, 자기장은 들어가고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로렌츠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로렌츠의 힘을 자, 이렇게 받게 돼요. 크기는 얼마? 자, QVB라고 하는 힘을 받는데,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등속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관계식. 자, QE와 QVB가 같았을 때 등속 직선 운동하게 되고, 그러면 속도가 우리 얼마일 때? B분의 2, 자기장분의 전기장이 되면 속력, 대전입자의 속력이 B분의 2면, 자,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조건의 속도가 됩니다. 라고 하는, 자, 이거를 우리는 속도 선택기라고 합니다. 자, 즉, 속도가 얼마로 선택되어져 있으면, B분의 2라고 하는 값으로 선택되어져 있으면 등속 직선 운동 하게 되는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잠깐 저 얘기할게요.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입자면 이거 등속 직선 운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이너스면. 등속 직선 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자, 마이너스 대전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대전입자예요. 그러면 전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위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위쪽으로 전기력이 바뀌게 되고, 로렌츠 힘의 방향도 바뀌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대전입자면 엄지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래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QVB라고 하는 로렌츠에 바뀌어서,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면 속도가 요 조건만 만족하면, 자, 플러스 대전입자이든 얘기하고 싶은 거, 속도 선택기에서 어떤 대전입자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전입자는 플러스 전하인지 마이너스 전하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속도 선택기는 그냥 대전입자의 속도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B분의 2라고 하는 값만 만족하면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사항들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플러스라고 가정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플러스. 플러스. 근데, 속도가 딱 요만큼이면, 속도가 요만큼이면 등속 지선 운동을 하지만, 속도가 좀 빨라요. 얘보다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럼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자, 보셔요. 로렌츠 힘과 전기력 중에서 뭐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거냐면 로렌츠 힘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면 요 힘이 좀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럼 직선운동 할 수 없죠. 어느 쪽으로 휘어질 거예요? 위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위쪽 휘어지는 자, 이런 운동을 여러분 하게 돼요. 뭐가 자, 속력이 뭐보다 커지면 자, B분의 2라고 하는 것만 보다 커지면, 자, B분의 2였으면 우리가 무슨 운동가 있었어요? 등속 직선 운동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전 입자의 속도가 B분의 2보다 큰 값, 즉 V1으로 입사가 되면 위쪽으로 휘어져요. 로렌츠 힘이 더 커질 거니까. 반대로 속력이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얘보다 B분의 2보다 작으면 그럼 로렌츠 힘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휘어지게 될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즉 속도가 뭐보다 B분의 2 값보다 작아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되는, 자, 이런 일들도 벌어질 겁니다. 포물선 운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력과 자기력이 방향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진 않지만 휘어지는 정도의 내용까지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질량 분석기에 대한 특징들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플러스 대전입자가 자기장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휘어지면서 원운동하죠. 위쪽으로 휘어집니다. 근데 대전입자에 질량이 있을 거잖아요. 자, 우리 플러스 Q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 이렇게 휘어지는 대전입자도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대전입자도 있어요. 누가 좀 더 반지름이 큰 거예요? 두 번째, 즉 얘를 1번 대전입자라고 하고 얘를 2번 대전입자라고 하면 2번 대전입자의 회전 방향이 좀 더 큽니다. 그러면 우리 로렌츠 힘 90력의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는 식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회전 반경은 QB분의 MV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전하량도 동일하고 동일한 자기장 영역입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입사한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런 거 세 개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질량, 대전 입자의 질량과 당연히 회전 반경은 비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자, 질량은 누가 좀 더 큰 상황입니다. 1번 대전입자와 2번 대전입자 중에서 2번 대전입자가 질량이 더 큽니다 라고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생물 시간에 원심 분리 같은 것들 할 때 질량이 더 큰 게 바깥쪽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선택기, 질량 분석기. 자, 세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한 게 홀 효과.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출문제에서도 우리 등장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화온 반체, 이 홀 효과는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구멍 효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 운반체의 종류와 밀도, 그 다음에 유동 속도를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홀 효과라고 해서 자, 세 가지. 자, 뭘 알아내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 대전입자 종류,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유동 속도를 알아내는 게 자,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먼저 요 설정을 좀 먼저 할게요. 자, 왼쪽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 운반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일반적인 도체인 경우에는 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흘러가요? 마이너스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흘러가죠. 그래서 자, 플러스 우리 마이너스 플러스 Q가 대전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Q가 대전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도체인 경우에는 전자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 반도체인 경우에는
우리 P형 반도체인 경우에는 양공 때문에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해요. 즉 플러스 전하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도 나중에 정리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자 우리가 무엇의 역할?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뭔가 실험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왼쪽 그림부터 보면서 확인할 텐데, 일단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고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좀 설정할게요. 자,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고요. 자, A, B 사이에 뭐를 설정할 거냐면 전압계가 자 이렇게 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A, B 사이에 전압계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먼저 첫 번째 자 요거 좀 먼저 얘기할 건데요. 전하 운반체를 먼저 설정을 할게요. 전하 운반체를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 입자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그러면 자 전류의 방향을 보면서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설정해 줘야 돼요. 자, 전류와 반대 방향에 해당되죠. 이렇게 위쪽으로, 전자는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위쪽으로, 전류의 방향 보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서 얘가 로렌츠 힘을 받습니다. 자기력을 받아요. 손 이용하셔야 돼요. 근데 전자가 위로 움직이면 엄지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 자기장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져 있으니까 로렌츠 힘이 오른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가 로렌츠 힘 때문에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쌓이게 됩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많아지고 왼쪽이 플러스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위는요. 전압이 어디가 높게 측정이 되죠? A하고 B 중에서 우리 플러스 쪽인 A가 더 높게 측정이 되는 자 이런 상황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전자가 오른쪽으로 쌓이는 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만 판단할 수 있어요? 전압계에서 측정이 되는 A하고 B 전 위의 높낮이만 측정할 수가 있겠죠?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류의 방향이 이렇고 자기장의 방향이 이랬을 때 A의 전위가 더 높게 측정이 된다면 우리 거꾸로 추론하는 거예요. 누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마이너스 대전 입자가 지금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라는 것들을 거꾸로 판단해 줍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쌓이는지는 보이지 않나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을 때 A의 전위가 높게 측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 물체는 전하 운반체의 역할을 마이너스 전하가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거꾸로 판단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자 얘도 자 우리 오른쪽 그림이에요. 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전하 운반체 몰라요. 자 전하 운반체 모릅니다. 그런데 얘를 만약에 자 플러스 전하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이 해요. 자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 여기 설정하면 전류의 방향을 보면서 플러스 전하는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과 같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지금 이동하는 상황에 해당되겠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또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 로렌츠 힘 어느 쪽 이렇게 해주니까 이번에는 얘도 오른쪽으로 로렌츠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면서 자, 이렇게 휘어지고 자 이렇게 휘어지고 자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플러스가 많아지고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마이너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전위 측정할 수 있습니다. A하고 B 사이에 전압계를 갖다 놓고 A, B 사이에 위에 높낮이를 측정해 줄 수 있는데 이번엔 누가 더 높게 측정이 될 거예요?
B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판단한다. 우리 이거 볼 수 없다고요. 이거 볼 수 없어요. 우리는 A하고 B 전위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갔을 때 B의 전위가 더 높게 측정이 된다면 그럼 이 물질은 누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플러스 전하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하 운반체의 역할을 누가 하는지는 자, 이런 A, B의 전위. 근데 무조건 요게 정해져 있지 않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 A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었을 때 A의 전위가 높으면 마이너스 전하가 전하 운반체, B의 전위가 더 높게 측정이 되면 플러스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형성되어져 있는 공간이라면 이거 다 반대돼요. 자기장이 반대면 이거 다 반대됩니다. 이거 플러스 전하, 요 마이너스 전하가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또는 전류의 방향만 바뀌어져 있더라도 이거 다 반대돼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잘 보시면서 이걸 또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수 없어요. 다 이거 제가 했던 스토리대로 그대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하 운반체의 종류는 자,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근데 자, 이제 두 번째 전하 운반체 밀도를 판단할 건데, 여러분 얘가 계속 오른쪽으로 쌓이지 않아요. 어느 쪽 이제 계속 이제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델타 V라고 하는 전위차가 나중에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때 전압을 우리가 홀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위차가 일정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전하가 오른쪽으로 쌓이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랑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이 전하 운반체는 오른쪽으로 쌓이지 않고 직선으로 자 이렇게 우리 내려오게 돼요. 그럼 그 이유가 있네요. 자, 전하 운반체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쌓였었던 이유는 무슨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쌓였어요? QVB라고 하는 로렌츠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쌓였습니다. 근데 전기장이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면 어느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 대전 입자는 전하 운반체는 왼쪽으로 전기력을 받게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 플러스 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힘이 같아졌을 때 전기력이랑 로렌츠 힘이 같아졌을 때 얘는 더 이상 오른쪽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직선 운동을 하게 돼서 전위차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자, 식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Q 우리 어떤 식? 자, VB예요. QVB가 뭐랑 같은 거예요? 자, Q2랑 같은데 자, AB 사이에 거리가 있을 거잖아요. 자, AB 사이의 거리를 내가 W라고 만약에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 전기장을, 자, AB 사이의 전위차와 거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W분의 델타 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속력을, 여러분, 이걸 유동 속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동 속력. 그러면, 자, 요거 지워지고요. 자, VD를 구할 수 있어요. 자, VD. 전하 운반체 유동 속력은 우리 얼마입니다? BW분의 델타 V라고 하는 식 또는 홀 전압을 이용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동 속력은 자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 안 보이죠? 전하 운반체가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전하 운반체의 유동 속도를 우리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또 두 번째 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동 속력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E 여러분들 우리 어떤 식이 등장하냐면 다시 쓸게요. SEN분의 I라고 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전류의 정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류의 정의가 뭐였었죠 여러분들? dT분의 dQ였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어떻게 또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SEVDN이라고 하는 우리 전류 파트를 한번 더 보셔요. 전류에서 이 식 기억 안 나면 전류를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전류의 정의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VD, 유동속도였어요. SEN분의 I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VD를 SEN분의 I라고 표현해 주면 요 N이라고 하는 값이 요게 뭐였었냐면 이게 전하운반체의 개수 단위 부피당, 죄송합니다. 단위 부피당 개수여서 얘를 우리가 무엇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 밀도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N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하운반체 밀도 N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SE 델타 V H분의 자, 우리 B WI라고 하는 자, 요 식까지도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식이 복잡. 요건 나온 적은 없어요. 요 밀도 구하는 건 기출에 나온 적은 없지만 여기까지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요거까지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이게 한 세트예요. 자, 홀 효과를 통해서 전하 운반체의 종류, 밀도, 속도 요 세 가지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전하 운반체의 종류, 유동속도, 자, 밀도 이렇게 세 가지 구하는 거를 꼭 세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식이 많죠?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림을 좀, 자, 우리 어떤 교재에 나왔던 이 그림으로 바꿔 써주시면 마이너스 대전 입자일 때 로렌츠 M 받아서 위쪽에 마이너스, 아래쪽에 플러스로 좀 쌓이게 돼서 자, 밑에가 더 전혀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쌓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직선 운동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것들 자, 우리 전기력이랑 로렌츠 M이 같아서 등속 운동하게 되는 거 이용해서 우리 유동속도 구했고요. 전하 운반체 밀도 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었죠?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중요했습니다. 플러스 대전 입자일 때도 마찬가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자, PT에서는 나온 적은 없지만 MD에서 예비검사 때 이 홀 효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PT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자기장의 방향 중요해요. 자기장의 방향 들어가 있고 전류의 방향 중요합니다. 자, 요거 보시면서 기억할게요. 자, 전하 운반체가 음전하이면 자, 델타 V. 근데 여러분 델타 V가 지금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VA-VB라고 지금 이렇게 좀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가시면 돼요. 자, 전류의 방향을 보면서 마이너스 대전 입자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마이너스 대전 입자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얘기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반대해서 위쪽으로 쌓이게 돼요. 자, 우리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서 로렌츠 M의 방향을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자, 이렇게 로렌츠를 받아서 위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플러스로 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판단할 수 있네. A에서의 전위와 B에서의 전위는 당연히 B에서의 전위가 높게 측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그러면 VA-VB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델타 V 값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알아야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틀렸고. 예,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그럼 이거 다 반대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부호 바뀝니다. 예, 니은은 여러분들 맞는 내용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 둘 다 바꾸면 안 돼요. 자기장의 방향만 바꾸거나 또는 전류의 방향만 바꿨을 때, 자,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전하 운반체 유동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얘를 측정해야 됩니다. 요거 우리 잠깐 써볼까요? 우리 좀 전에 다 유도했었지만 결론부터 쓸게요. 우리 이거 얼마 했었죠? BW분의 델타 V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속도 알기 위해서는 B와 W와 델타 V 세 개를 알아야 돼요.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됩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홀 효과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홀력과는 꼭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이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선 운동이라고 하는, 자, 이거 이제 3차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요건 아직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징에 대한 것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X, Y, Z축이 자, 이렇게 3차원 공간이고요. 자, 원점에서 지금 X축에 대해서 세타의 방향으로 빵, V로 발사했습니다. 자, 이거 XY 평면에서 지금 발사한 거예요. XY 평면에서 발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벡터, 그리고 자기장은 지금 오른쪽으로 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자, 성분 분해할게요. 자기장과 나란한 성분, 얘는 뭐에 해당되죠? B 코사인 세타에 해당됩니다. 자기장과 수직에 해당되는 성분을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자, 이렇게 성분 나눠서 얘는 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B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로렌츠임 잠깐 생각해 보면 로렌츠임은 자기장과 수직 성분에 해당되는 이미 로렌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 코사인, B 사인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 성분과 그 다음에 우리 나란 성분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거예요. 자기장의 수직에 해당되는 요 성분이 이게 로렌츠임을 받아서 얘가 원운동을 하는 성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B 코사인 세타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속 운동을 하는 성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대전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비스듬하게 입사가 되면 두 가지 운동이 섞여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등속 운동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운동? 원운동이 섞여져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YZ 평면에 대해서는 원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운동을 하면서 X방향으로 자, 우리 YZ 평면에 대해서는 원운동을 하고요. X축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니까 자, 원운동을 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자,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그림이 고난이도여서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림만 보세요. XYZ축은 보지 마시고 우리 헬리컬 패스라고 해서 자, 우리 나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선 운동. 자, 요 그림들을 보시면서 다시 좀 전에 그렸던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자, 얘가 출발했던 그림 이제 이렇게 운동하게 돼. 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얘는 자, 이런 식으로. 아유, 그림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는 원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또 중요한 또 식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자, 우리 YZ 평면에 대해서 요 반지를 내가 R이라고 할 겁니다.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로렌츠임 어떤 식이 로렌츠임이 90력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로렌츠임을 쓸 때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Q 그냥 V가 아니라 V 사인 세타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자, 식을 만들어주고 자, 이게 무엇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90력 역할 R분의 MV제곱 근데 여기도 V 자리에 V 사인 세타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V 사인 세타의 제곱에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약분이 되어서 우리는 회전 반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QB분의 MV 사인 세타가 자 이렇게 하나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 회전 반경 요 R은요. 당연히 MV, QV 이거는 우리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원운동도 다 다뤘었는데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세타라고 하는 값도 여러분들 회전 반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세타가 얼마일 때 회전 반경이 최대가 되냐면 90도일 때 최대가 돼요. 즉 자기장에 대해서 수직으로 입사했을 때 회전 반경이 최대가 되고 세타가 점점점 자 우리 생기게 되면 세타 점점 감소하는 거죠. 세타 90일 때 회전 반경이 최대. 세타 감소되면 사인 세타 값 감소하죠. 그래서 옆으로 점점점 뉘게 되는 그런 나선 운동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대전입자가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와 있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여기에 와 있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한 바퀴 돌면 여기에 와 있을 때가 한 바퀴 도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한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X방향으로 이동한 거를 내가 P라고 할게요. P라고 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데요. 한 주기 동안에 등속 운동한 거리다라는 뜻에 해당돼요. 대전입자가 한 주기 동안에 X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P,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치가 무슨 뜻이냐는 거냐면, 우리 도라이버에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사가 들어간 깊이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P는,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는, 자, V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등속으로 한 주기 동안에 이동한 거리에 해당돼요. 근데 요 한 주기를, 자, 여기서 알 수 있죠? 우리 뭐랑 똑같아요? 오늘 V 사인 세타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얘를 T분의 2파이 R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어떤 QB분의 2파이 M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을 대입해 주시면, 자, 우리 피치라고 하는, 자, 한 주기 동안에 등속 운동한 거리는, 자, 우리 이걸 먼저 쓰죠. 지우고, 자, V 코사인 세타에다가 우리 얼마 표현해 주면 돼요? QB분의 2파이 M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 주기 동안에 등속 운동한 거리 P는 우리, 무엇에? 우리 세타에 우리 무슨 관계에 해당돼요? 자, 세타가 오히려 작을수록 우리 최대값, 세타가 0도일 때, 세타가 0이면 피치가 최대가 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 자,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좀 전에 그렸던, 자, 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원운동과 등속운동이 섞여져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등속운동, YZ 평면상에서는 원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X축이랑 겹쳐지게 돼요. 요 X축이랑 계속 겹쳐지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선 운동에 대한 특징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우리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해서 원형 입자 가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자,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자, 밑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위에서 본 건데요. 자기장이 지금,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래 방향으로 그냥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방향? 그러면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작은 틈이 있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자, 여기에, 자, 여기 중간이 아니라, 자, 좀 아래쪽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Q이고 질량이 스몰 m이라고 한 대전 입자를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자, 교류 전원입니다. 자, 여기도 교류 전원 나오죠, 있죠? 그래서 교류 전원을 연결해요. 그럼 교류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반복이 되는 전원 장치를 우리가 교류 전원이라고 해요. 교류 전원. 그랬을 때 먼저 플러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오른쪽으로 가속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는 상황에 해당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 V라고 하겠습니다. V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이제 원운동을 하겠죠. 이때 여러분들 우리 반바퀴 돌 텐데 우리 회전 반경을 내가 R1이라고 할게요. 처음으로 가속이 돼서 V1이 되어서 반지름이 R1인 원운동을 하고 그때 걸린 시간을 내가 T1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V1, R1, T1 요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1, 반지름 R1, V.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로렌츠임은 속력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요 반바퀴 도는 동안에는 V의 속력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V1의 속력으로 R1의 반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T1인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또 여기에서 가속을 또 시킬 거예요. 요 틈은요. 이 틈을 지날 때마다 가속이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속력이 또 빨라질 거예요. 그럼 속력이 더 빨라지면 우리 어떤 식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회전 반경 R은 우리 어떤 식이 있었죠? QB분의 MV라고 한 식이 있어서 속력이 조금씩 가속될수록 회전 반경도 조금씩 커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반지름이 R2라고 할 거예요. 자, 속력이 V2입니다. 그 다음에 자, 왼쪽에서 반바퀴 돌 때 걸린 시간 여기를 T,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T, 우리 2라고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반바퀴 돌 때를 V1, R1, T1 조금 가속이 돼서 왼쪽에서 반바퀴 돼서 움직일 때를 자, 우리 V2 회전 반경 R2 T2라고 할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가속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서 가속되면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자, V3라고 할 거예요. V3고 이때는 여기를 회전 방향 R3 또 T3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속력은 V1보다 V2가 크고 V3가 좀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도 R1보다 R2가 크고 R3가 좀 더 큰 상황에 해당돼요. 그런데 우리 T 주기를 얘기할 텐데 근데 우리 로렌츠 임이 90여격합니다 라고 하는 식에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되돌 때까지 걸린 시간이 2파이 QB분의 2파이 M이었어요. 즉 회전 반경이나 속력은 회전 반경과 속력이랑 무관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 요 스토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기와 회전 반경 속력이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도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반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도 동일합니다. 즉 T1과 T2와 T3는 다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달라져서 회전 반경은 달라지지만 반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이런들 반 바퀴니까 얘도 자 2분의 주기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교류 전원 장치 진동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역수 취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진동수의 정의는요. 각진동수는 우리 얼마에 해당되냐면 여러분들 우리 얼마에 해당되냐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각진동수의 정의는 T분의 2파이에 해당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진동수는 우리 얼마에 해당되냐면 얘는 2파이 F인데 F는 우리 얼마에 해당돼요? T분의 1에 해당되죠? 2파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분의 2파이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자, 오메가 각진동수에 해당되고, 주기 자리에다가 조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표현해 주시면, 우리 얼마 들어가요? M분의, 큐비라고 하는, 2파이는 약분되죠? 얘기할 수 있고, 진동수를 얘기하자면, 우리 그냥 바로 역수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2파이 M분의, 큐비라고 하는 식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식들이 그대로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마지막에 사이클로트론까지 해서 로렌츠임의 지금 활용입니다. 로렌츠임의 활용 5가지를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도 있고 또 활용하는 것들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5가지 로렌츠임의 활용 꼭 좀 연습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